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는 지금 뭐 다뤄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아두이노 수업을 가정교육과 학생들한테 하고 나서 그리고 또 수업을 하러 갔는데 이제 그 다음 학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아두이노 또 들고 다니고 있어서 이거는 또 어떤 수업에서 배우고 있냐 뭐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음, 아두이노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신다고 생각하고 아두이노라고 검색을 해보면 아두이노 홈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두이노도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새 새로운 모델이 나왔습니다. 아두이노가 여러 버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두이노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여기 보면은 네, 딱 볼 수 있겠네요. 아두이노로 여기 새로 나온 건 좀 가격이 비쌉니다. 얘는 9만 원대고요. 지금 요 프로젝트들이 이 홈페이지 안에서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나와 있네요. LED에 뭔가 표시되기도 하고 그리고 카메라 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자동차 이거는 이제 무언가 삶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아두이노 메이커라는 것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이용해서 만들기 할 때 예시나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두이노의 네, 이 홈페이지에서 맨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요. 아두이노에 대한 이야기 볼 수 있는데요. 아두이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아두이노를 만든 최초의 팀이 나오는데 마시모 벤지라고 이분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테드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한번 그것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네, 강연으로 유명한 채널이죠. 테드에 나와서 마시모 벤지가 대략 13년 전에 So a few weeks ago, a friend of mine gave this toy car to his 8-year-old son, but instead of going into a store and buy one like we do normally, he went to this website and he downloaded the file and then he printed it on this printer. So this idea that you can manufacture objects digitally using these machines is something that The Economist magazine defined as the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이때 이제 3D 프린터가 엄청 유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뭔가 창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3D 프린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갖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뒷부분 같이 볼게요. working on for the past 7 years. It's an open source project. I work with these friends of mine that I have here. So the five of us, two Americans, two Italians, and a Spaniard, we, you know, it's a worldwide project. So we came together in this design institute called the Interaction Design Institute, IVREA, which was teaching interaction design. This idea that you can take design from the simple shape of an object and you can move it forward to design the way you interact with things. Well, when you design an object that's supposed to interact with a human being, if you make a foam model of a mobile phone, it doesn't make any sense. You have 네, 이분들은 무언가 디자이너들이 사용할 수 있는 쉬운 도구를 만들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아두이노라는 뜻이 뜻 적게요. 좋은 친구라는 이탈리아 언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이탈리아 언어로 친한 친구라는 거고 2005년에 개발되었습니다. 지금 20년이 지난 도구인데요. 아직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쓰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두이노라는 거를 만들고 나서
요걸 만들 수 있는 거를 특허를 내지 않고 설계도를 다 그냥 배포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요거를 아무나 다 아두이노 회로 기판의 설계도를 보고서 아무나 다 만들 수 있고, 가격도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만들 수 있으니까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원래 정품 보드는 R3라는 용도를 많이 쓰는데, 정품 보드는 뭐 이렇게 좀 가격이 나가지만 이 정품 보드를 꼭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렴한 것들도 쓸 수 있는데,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거 사다 보면 어떤 것들은 이제 고장난 거, 잘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건 한 10,000원대 아두이노 보드를 사면은 이것저것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두이노를 전 세계적으로 교육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만큼 편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 얼마 전에 퀄컴이라는 회사가 아두이노를 인수를 했고, 이게 저렴한 보드가 아닌, 저도 하나 사봤는데 새로 나온 보드는 9만 원대 이렇게 쓰고 있어서, 나중에 요거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해보시려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두이노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두이노가 없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아두이노를 좀 쉽게 배우기 위해서 저번에 우리 같이 했던 팅커캐드에 들어가서 아두이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팅커캐드에 로그인해 주시면, 팅커캐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봤던 건 3D 모델링 하는 걸 해봤거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회로라는 걸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만들기가 있고요. 이 만들기에서 회로를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로에 들어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전자기기 도구들을 쓸 수 있는데, 애들하고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AA 전지를 하나 가져오라고 해보고요. 실제 저는 기술실에 AA 전지가 있으니까 AA 전지를 보면서 너희가 알고 있는 AA 전지에 대한 정보를 한번 얘기해 봐라 라고 합니다. 이런 건전지를 줘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사용할 때는 자세히 안 봤는데 이 AA인지를 이제 자세히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플러스라는 모양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부분이, 마이너스가 여기 써져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1.5V 전지라는 걸 처음 아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AA라고 부르는 거와 AAA, 3A짜리도 있는데 그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 1.5V라는 것도 애들이 이제 알 수 있게끔 또 하나 나눠주죠. 그리고 나서 이 1.5V 전지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 이제 무대 띵커캐드에 와서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톡 튀어나온 부분이고, 그리고 이쪽이 평평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건전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건전지 케이스 중에 한 칸짜리 한번 찾아볼게요. 네, 한 칸짜리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거 구매할 때 필요한 것들 이렇게 찾아서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너무 단순한 거긴 하지만 건전지를 넣었을 때 여기 위에 부분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 아래 스프링도 금속이기 때문에 도체이다. 그리고 이 스프링에 연결되어 있는 평평한 부분은 여기 안에 있는 전선으로 연결되고, 전선은 지금 피복으로 덮여져 있지만 이 안쪽은 전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 전선이 앞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선이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여기 이 전선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온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왔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부분이 전선이 이쪽으로 돌아서 이 안으로 들어온 거고, 이쪽은 플러스 전기가 들어온 거다. 여기 바로 연결돼 있어서. 그리고 LED도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줍니다. LED는 발광 다이오드라고 부르는데, 다이오드는 무엇이냐면 전기를 한쪽 방향으로만 흘려주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이 다이오드 중에 발광 다이오드는 전기가 흐를 때 빛이 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기가 흐르게 하려면 한쪽에는 반드시 플러스, 한쪽에는 반드시 마이너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전기가 한쪽으로만 흐르게끔 한 거라서,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양극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클릭해서 여기 플러스에다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음은 음극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야지만 전기가 흐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요 다리를 자세히 보면 한쪽은 직선으로 돼 있고 한쪽은 구부러져 있잖아요. 실제 LED를 구매해 보면요, LED는 다리의 길이가 다르게 돼 있는데 긴 다리하고 짧은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다리가 여기 구부러진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눌러보면 불이 희미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중지하면 불이 꺼집니다. 애들한테 좀 알려줄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선은 다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전선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연결했는지 알기 위해서 쉽게 전선의 색깔을 표시를 하는데, 전선의 색깔은 플러스는 빨간색으로 많이 표현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검은색으로 표현을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전선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게 점퍼 와이어거든요. 용어도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학생들하고 사용할 때 명칭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서로 이렇게 고유 명사니까요.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명칭, 오해하는 명칭이 펜치가 있습니다. 펜치의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요거 플라이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우리는 펜치라고 다 부르는데, 이게 하나하나 이름이 있습니다. 얘는 니퍼라고 불리는 애고요. 그리고 얘는 롱노즈 플라이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름들이 있어서 애들한테는 이제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하나씩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전선 점퍼 와이어 케이블을 색깔을 맞춰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색깔이 너무 흐리게 나오니까 전지를 직렬 연결을 해보겠다라고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전지를 AA 전지를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AA 전지가 2개 있으니까 3V를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해보시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과학 시간에는 직렬 연결에 대해서 우리 잘 배웠습니다. 전지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참 신기한 건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쉽게 풀거든요. 그리고 기호로 시험 문제를 많이 내죠. 이렇게 하면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학생들이 쉽게 알아서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세히 보니까 이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직렬 연결이고, 세로 표시에서도 이게 직렬 연결이죠. 이게 병렬 연결이고, 이렇게 병렬 연결인데, 실제로 이제 띵커캐드에서 이거를 밝게 만들기 위해서 직렬 연결로 3V를 만들어 봐라 라고 했을 때 매우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도 잠시 멈추고 직접 머리로 생각해서 해보시겠습니까? 네,
정답은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누르면 이제 LED가 터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터진다라고 표현되는데 원래 LED는 저항이 색깔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이렇게 터진 거는 못 보고 여기 안에 있는 게 화를 이렇게 싹 타버려서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는 LED도 있습니다. 저항이 낮은 애는. 그래서 이렇게 3V를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 회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스위치 같은 게 필요합니다. 스위치는 여러 가지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 슬라이드 스위치라는 걸 우선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여기 스위치를 눌렀다 껐다 켰다 하면서 스위치로 얘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학생들하고 만들어 본 게 있는데요. 그건 이제 나만의 마법 지팡이 만들기였습니다. 요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도 데리고 해봤거든요. 그래서 전지하고 이거는 구리 테이프고요. 요거는 남꼬치, 그 다음에 여기 건전지 케이스와 아크릴 물감, 그 다음에 LED 글루건 이용해서 만들기를 해봤는데 학생들하고 할 때 지금 알려드린 그 순서대로 알려줬습니다. 배강 다이오드하고 연결한 거 이렇게 알려줬고요. 그리고 3V를 만들어서 하는데 학생들한테 회로를 설명할 때요. 이 슬라이드 스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건전지 케이스를 보면 여기에 슬라이드 스위치가 숨어져 있습니다. 뒤쪽에요. 그래서 제끼면 켜지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하면은 꺼지고 하는 거를 학생들이 할 수 있는데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슬라이드 스위치 밑에는 금속판이 있고 이 금속판이 같이 이동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결됐다가 이쪽으로 제끼면 여기가 끊어져서 얘가 켜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스위치가 있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예시로 이렇게 진짜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얘를 지우고 나서 이렇게 연결하면 불이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라고 하면 아이들이 네, 둘 다 켜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지우고 이렇게 연결하면 지금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하면 애들이 알게 됩니다. 지금은 안 켜지고 이렇게 제꼈을 때 켜진다. 네, 이런 식으로 실제의 전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려주는 거. 저는 이제 기술교과에서 그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구리 테이프를 쭉 연결해서 구리 테이프는 또 전기가 통하는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제 아들하고 같이 만들어 봤는데 이때 제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작년입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마법 지팡이를 만들고 나서 네, 애들하고 진짜 발명센터에서 해본 건데 되게 귀엽습니다. 애들이 해리포터 덕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또 어떤 덕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애들이 주문을 다 알려주고 그 색깔로 이제 주문을 외워보자라고 했습니다. 우와. 어, 네, 이렇게 다양한 이제 작품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또 이것도 알려줄 건데, 마이크로비트라는 걸 다루게 되면 삼색 LED를 쓸 수 있고요. 마이크로비트는 삼색 LED는 여기 빛의 삼원색을 이용해 갖고 모든 색깔을 다 표현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비트가 할 수 있는 게 어느 쪽에 얼마큼의 전기를 보내주는 거를 이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색깔을 다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코딩을 잘 짜면. 그래서 이제 실제 마법 지팡이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 하면서 보여준 겁니다. 버전 1. 이게 버전 1이고요. 한 색깔로만 하는 거. 그 다음에 만든 게 마법 지팡이 버전 2.
꺼져라 얍 꺼져라 얍. 지금 여기는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마이크로비트를 또 연결해서 이쪽에서 신호를 보내가지고 요거 릴레이라는 거를 연결하면 220V 전원을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켜지고 꺼지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 애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두이노하고 마이크로비트입니다. 아두이노를 쓰게 되면 이렇게 회로를 전원을 공급하는 걸 이제 다양하게 해가지고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회로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은 이제 아두이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두이노 R3라는 게 있습니다. 아두이노 R3 한번 가져와 보시고요. 아두이노는 여기 쭉 가져온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눌러 보시면 여기 USB가 공급이 되면서 연결이 되면서 이 USB 포트가 그 예전에 사용하던 프린터, 지금도 프린터에 꽂히는 거거든요. 아두이노 연결선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뭐라고 부를 것 같은데 얘도 명칭이 있을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두이노에 꽂는 거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은 이렇게 USB 포트로 돼 있는데 지금 나오는 또 아두이노는 C타입으로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본으로 된 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스위치는 전원을 다시 리셋 버튼입니다. 그리고 외부 전원을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구멍을 꽂을 수 있게끔 구멍이 있는 부분을 디지털 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디지털. 그 다음에 아래쪽은 외부의 파워나 파워 공급을 또 받는 여기 파워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아날로그 연결할 수 있는 아날로그 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LED가 하나 있는데 이 LED는 13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LED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원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신할 때 왔다 갔다 하는 TX-RX라는 LED도 있습니다. 요 기본 아두이노 우노 R3를 이용해서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켜보시면 전원이 켜지고요, 들어가고요. 여기 전원 버튼이 계속 켜져 있습니다. 온으로 이렇게 켜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LED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중지하고 이제 LED를 직접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게 GND 있습니다. GND는 뭐의 약자냐면 그라운드의 약자입니다. 땅인데요. 번개가 친다고 했을 때 하늘에 양저나 구름이 가득 쌓여 있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전원이 뻥 하고 치게 됩니다. 가장 응급은 땅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해서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게 되고 우리도 뭔가 가정용 전기를 쓰다가 감전이 되게 되면 몸을 통해 가지고 전기가 어디론가는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리를 통해서 땅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접지. 그래서 얘의 짧은 다리를 접지에 꽂고요. 그 다음에 양극 여기를 13번에 꽂은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불이 동시에 들어오는데 경고가 뜨죠. 이것도 역시나 저항을 달아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항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고장나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여기 저항을 한번 달아보겠고요. 저항은 여러 가지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 중에서 220옴짜리 저항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225옴. 여기 저항에 T 색깔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또 임용 공부하실 때는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임용 공부할 때는 이거 첫 번째 색깔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거는 뒤에 있는 거 무엇을 의미하고 이게 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통해서 저항의 크기를 구분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연결해 보고요. 시뮬레이션을 켜보면, 네, 이제 고장이 나지 않고 이렇게 LED가 불이 양쪽에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냥 사용할 때 아두이노에 꽂아서 씁니다. 너무 저항 연결하는 게 귀찮아서. 시뮬레이션을 중지하고요. 여기 코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블록 코드인데요. 블록 코드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얘가 기본 LED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기본 LED가 전원이 들어가는 게 1초 동안 들어갔다가, 그리고 1초 후에는 전원을 끄고 그걸 대기해라 라는 겁니다. 요걸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1을 0.2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0.2초 동안 깜빡거리는 거니까 속도가, 이제 깜빡거리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켜보면 이렇게 켜지는 게 보이고요. 학생들하고 해볼 때에는 실제 아두이노에 넣어서도 해보는데, 실제 아두이노에서 넣을 때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코드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여기 확장자명이 INO라는 확장자명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INO 파일을 열려면 아두이노가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아두이노를 까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두이노가 없으니까 따라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자, 아두이노 사이트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 아두이노 사이트에 가게 되면 아두이노의 이제 프로덕트 가갖고, 여기에서 아두이노 IDE라는 애를 설치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설치하는 게 달라질 수도 있어서 우선은 아두이노 이렇게 해보면 아두이노의 종류가 진짜 많습니다. 여기에서 되게 작은 아두이노도 있고요. 네, 여기 우노 패밀리라고 눌러보니까 아두이노 R3 이거 기본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건 SMG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두이노 우노 R3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X 누르고 이게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패러드가 나옵니다. 이런 거 보고서 다 똑같이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여기서 다운 안 받네요. 프로그램은 직접 아두이노 누르고, 그리고 프로덕스에서 아두이노 R3로 IDE로 직접 가겠습니다. 아두이노 IDE라고 이렇게 돼 있고, 다운로드 누르면요, 아두이노 IDE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네, 다운로드가 다 돼서 여기 설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설치가 다 됐고요. 여기 설치가 끝나고 나면 ID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까 다운받은 ID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다운받은 걸 더블 클릭하면 아두이노 ID가 열리고요. 여기 열리는 이 요거는 이제 여기도 나와 있죠. C 언어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void라는 명령어는 선언하다라는 건데, 여기 핀 모드 중에 빌트인이라고 되어 있는 안에 들어가 있는 LED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루프 계속 반복한다는 건데,
이게 하이 값으로 0.1, 0.2, 그 다음에 로우 값 끄는 걸로 0.2, 그거를 계속 무한 반복하겠다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실제 다운받아서 학생들한테 할 때에는 학생들한테 여기에 있는 0.1을 0.2를 여기선 200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1000이 1초거든요. 그래서 계속 줄여봐서 너희들 눈에 계속 줄였을 때 한계점을 찾아봐라. 실제 LED는 꺼졌다 켜지고 있는데 인간이 그걸 못 알아보는 게 있다. 너희들 동영상도 사진이 계속 짧은 순간에 프레임이 바뀌어갖고 우리한테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원래는 이제 사진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LED가 계속 깜빡거리는데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을 찾으라고 하면 애들이 재미있게 그거를 찾으면서 실제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전류를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막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이제 센서를 붙이게 되면 감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지를 하게 되면 모터가 움직일 수 있게 또 만들 수 있고 얘를 이용해서 이제 모터를 움직이면서 우리가 자동차를 아두이노로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애들하고 좀 더 해보기 위해서 LED 하나 가지고는 재미가 없으니까 LED 3개 가지고 할 수 있는 신호등 만들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호등 만들기를 한번 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신호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LED가 3개가 사용되는데 그럴 때에는 이제 GND가 3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접지가 여기 위에도 있지만 아래도 이렇게 접지가 2개가 더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사항은 이제 LED뿐만 아니라 모터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연결하려면 더 많은 GND가 필요한데 GND는 여기 아두이노에서 3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도구가 뭐가 있냐면 브레드보드가 있습니다. 여기 브레드보드, 빵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브레드보드도 종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니 브레드보드고요. 그리고 요것보다 더 큰 브레드보드도 있습니다. 브레드보드는 말 그대로 빵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브레드보드의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브레드보드의 뒤쪽에 테이프가 붙어 있고요. 그 테이프를 떼보면 여기 구조라고 쳐보겠습니다. 브레드보드는 구멍이 많이 나 있는데 여기 있네요. 그 안쪽에 여기 구멍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들어가는 이 부분에 요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금속판이 연결이 돼 있어서 요 같은 라인에 있는 애는 얘랑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 여기도 있네요. 네. 그래서 요 안에 요렇게 이제 투명하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금속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네, 금속이 어떻게 연결돼 있냐면 요게 잘 나와 있네요.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을 까봤을 때 이쪽 5개가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길게 연결돼 있습니다. 네, 쉽게 좀 설명드리자면 요게 1.5V 전지 2개 연결된 것도 있거든요. 전지를 한번 또 모두로 하게 되면 좀 많이 나옵니다. 전원에서 검색해 볼까요? 3V라고 해보겠습니다. 배터리라고 검색해 볼게요. 3V 배터리가 있는데 3V라고 해보겠습니다. 3V 없고 3이라고 쳐볼게요. 네, 3V를 저는 이렇게 찾았는데 그냥 스타터에
모드라고 치니까 여기에 온도 센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 센서에서 3V짜리 찾아가지고 바로 쓰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요. 3V가 이쪽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LED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LED를 이렇게 꽂아서 LED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 상단에 보면 R을 눌러도 되고요. 직접 이렇게 꽂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전기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타고서 이렇게 넘어오죠. 원래 전자의 이동이니까 마이너스로 가서 전자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시뮬레이션 하면 얘가 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얘를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하면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건 저항의 무슨 연결일까요? 네, 병렬 연결이죠. 그래서 이 5개 모두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들하고 할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LED를 이렇게 꽂으면 또 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얘랑 얘랑은 서로 연결이 끊어져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연결이 안 돼 있죠. 요 5개 연결돼 있고 여기 쫙 연결돼 있고 그리고 여기도 끊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면 또 불이 들어오는데 이제 5개를 직렬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2개를 직렬 연결해 볼게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전기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타고 이렇게 또 타고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겠죠. 그러면 불이 희미하게 켜집니다. 아까는 느낌표 나왔는데 얘는 이제 직렬 연결이니까 반반씩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흐릿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타고 하나 더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타고서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연결하면 불이 더 희미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 희미해져서 직렬 연결로 된 거지요. 네. 그래서 이제 빵판을 이용하면 빵판하고 아두이노하고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GND는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리고 LED가 같은 구멍에 선을 이렇게 같이 꽂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LED 하나 더 복사하고 또 LED를 하나 더 복사해서 신호등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합니다. 그 신호등 중에 자동차 신호등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 하나는 여기서 중요한 게 긴 다리는 여기 13번 얘를 색깔을 구분해서 해주면 쉽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12번 얘는 노란색 그리고 또 하나는 11번 그리고 얘는 초록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다리들은 검은색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본 코드로 했을 때는 시뮬레이션을 하면 얘만 0.2초 계속 켜졌다 꺼졌다 하겠죠. 그래서 코드를 가서 이거를 이제 수정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번호가 들어갔으니까 얘를 코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얘를 쫙 이렇게 버리고요. 이번에 제어에 가보면 제어 아니고 출력에 가보겠습니다. 출력에 기본 LED를 높음으로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핀 몇 번을 높음으로 설정 얘를 가지고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 시간 얘를 가져오고 애들한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미션을 어떻게 주냐면 지금 빨간불은 3초 대기하고 주황색은 짧게 들어와야 되니까 0.5초 대기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 등은 뭐 2초 들어오게끔 코드를 짜고 이런 식으로 자동차에서는 이렇게 가지 않냐
초록색이 2초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노란색이 0.5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들어오고 그리고 다시 요렇게 들어와야 된다. 요 코드를 짜봐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짜보시겠어요? 잠깐 멈추신 다음에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초록색이 들어와야 되니까 11번으로 하고요. 제가 아까 2초라고 했나요? 2초 대기를 하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 끼워 넣겠습니다. 얘를 낙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얘 전체를 또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12번으로 해야겠죠? 12번으로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2초였고 얘가 0.5초고 얘도 0.5초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걸 복사해서 또 빨간색도 하게 되면 되는데 보시면 얘가 2초 들어왔다가 2초 꺼지고 그 다음에 얘가 잠깐 들어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신호등을 할 때는 얘가 꺼지자마자 얘가 켜지죠. 그래서 애들은 이거를 0초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얘가 이렇게 켜져야 되는데 근데 뭔가 그래도 딜레이가 있습니다. 꺼지자마자 켜져야 되는데 그래서 애들한테 필요 없는 얘는 삭제해도 된다. 그러면 다시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볼게요. 꺼지자마자 켜지죠. 꺼지자마자 켜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짜라고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하고 만났다면 제가 이 미션을 드리면서 빨리 하신 분 간식 사드린다고 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애들이 경쟁이 붙어서 좀 더 재미있게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빵판이 왜 필요한지와 LED 그리고 얘가 왜 필요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아두이노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들어 본다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두이노 자동차라고 이렇게 유튜브 검색을 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가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가정교사로 이제 시험을 보고 가정 수업을 하시는 걸 저는 제일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기술을 가르치게 됐고 수송 기술을 가르치게 됐다. 근데 저도 맨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는 수업 중에 가장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과학융합원이라는 데 가고 제가 수업을 했었는데 네, 이게 지난 수요일 날 찍은 건데요. 요새 좀 많이 제가 바쁘거든요. 체력적으로도 좀 힘듭니다. 그 연속으로 한 2시간 수업하고선 바로 유튜버처럼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업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하고 짧은 찰나에 밥을 먹고 그 다음 와서 오후 수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다음 수업 시간 거를 이제 촬영을 하거나 그렇게 한 다음 이날은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3시 반에 퇴근해서 이렇게 낙동대 근처 서울대학교 근처에 있는 저희 학교에서 완전 끝이거든요. 1시간 반 동안 이제 가서 운전하고 가서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께 제가 개발한 도구를 알려주는 거였는데 처음 수업해 보는 거였거든요. 제가 개발한 거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카시트에 자기 휴대폰 집어넣고 마이크로 비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게끔 만든 건데 그때 수업 보여드리자면
제가 이 개발한 거를 너무 즐겁게 만드시고 호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 이때 끝나갖고 이제 7시 반에 끝내서 집에 돌아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교사의 매력은 선생님들도, 여러분들도 나중에 수업할 때 애들이 진짜 집중해서 모든 애들이 듣고 있을 때 희열감은 장난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송 기술을 가르치게 될 때 교과서로도 가르치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저는 진짜 재미있게 이론 수업을 강의식 수업을 한다고 해도 보는 사람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떤 이가 와도. 그래서 뭔가 프로젝트 수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애들이 살아 있습니다. 무언가 개발하는 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되셔갖고 내가 설계한 그 위에서 애들이 만든다. 그러면 너무 재미있죠. 지금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은 학교들로 배정되실 수도 있어요. 교실에서만 수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띵커캐드 이용해서 저의 생각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신호등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애들한테 이것도 하나의 이제 수송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호등이라는 거. 수송 수단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신호등에 잘못된 것들을 한번 파악해보고 우리가 신호등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데에는 사람들이 많이 인 적이 없는데 그때 이게 신호등이 계속 돌아간다고 하면 그거는 비효율적이잖아요. 자동차들이 사람이 많이 가지도 않는데 신호등 계속 끈다. 그리고 사람의 입장에서도 내가 필요할 때 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한적한 시골길 같은 데에는 전봇대 같은 데 스위치가 있고 스위치를 누르면 그때 신호등이 작동하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러면 보행자도 안전하고 그리고 보행자도 필요할 때 바로 건널 수 있고 평상시에 사람이 없을 때는 자동차의 에너지도 아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애들하고 이제 뭐 기술실이 없고 장비가 없는 곳에서는 그런 것들로 이제 수행 평가를 해볼 수도 있죠. 뭔가 개발해 보자. 요 정도만 배웠어도. 이제는 조금 더 발전시키면 아두이노 가지고 이런 자동차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만드는 방법들은 이미 누군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어요. 되게 많습니다. 자율주행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아두이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여기에다가 어떤 것들을 붙이면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서 해볼 수 있는가 알아보겠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걸로 배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두이노 배라고 치면 이걸로 배 만들어서 뭐 잠수함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것들 다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아두이노를 쓰는지 알 수 있죠. 잠수함도 한번 쳐볼까요? 잠수함. 잠수함의 원리 배운 다음에 잠수함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요거 시간은 여기에서 우선 끊겠습니다.